오늘 함께 하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서 여야 사이에 공방이 벌어진 대목입니다. 김호수 후보자는요, 이번 정부 들어서 법무차관으로 발탁이 됐죠.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는데 특히 조국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두 명은 검찰과 극심하게 갈등을 빚었던 바 있습니다. 이 장관들을 보좌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중립성이 문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야당의 의견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 하마평에 올랐던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당시에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서 좀 자질이 의심되는 인물이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 재청을 반대했던 바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19년 조국 장관 수사팀의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을 이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차관 신분으로 했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건에 있어서 또한 당시 차관이었기 때문에 보고 라인에 있었습니다.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차관 당시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이후 차관에서 물러나고 난 뒤 변호사 신분으로 이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전관 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 얘기가 뜨겁게 지금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두 분께 의견을 좀 들을까 합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 부분인데 야당은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당은 고위직을 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건 부적절하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그 고위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립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전임 검찰총장들도 뭐 다른 정부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정권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위직을 한 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뭐 검찰이나 아니면 이 공무원을 하다 보면 진급을 할 수 있고 진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또 본인도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고위직을 했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어느 정권에서 고위직을 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은 야당에서는 아마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해달라 수사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감사원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현 정부에서 이제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발언.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과 조국 전 장관 사이의 갈등 문제로 이게 비화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러면 두 사람을 다 배제하고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것도 사실은 부적절하다면 부적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감사원에서 그런 얘기 한 거는 모르겠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도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고려돼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제 그 사이에 정말 굵직굵직하게 김호수 전 차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건에 연루가 돼서 무슨 일을 했거나 이렇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야당이야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돼서 낙마하기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나 지금 이 중립성과 관련된 사안이 낙마할 정도의 그렇게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정부에서는 이성윤 아니면 김호수 답을 정해놓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물색하다 보니 이토록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의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임명 기조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데요. 일단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선임에도 반대를 했죠. 감사위원이 되기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감사위원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검찰총장에 과연 어울릴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조국 수사팀에 윤석열 라인을 배제하자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실 특정 진영,
특정 정치 세력의 편에서 수사를 지휘하려고 개입했다는 그러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한동훈 검사장을 야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죠. 만약 한동훈 검사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다면 그 당시에 이 김호수 당시 차관과 네. 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떤 식으로 조국 수사에 개입하려 했는지 정황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근과 관련된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겠지만 이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김호수 총장 후보자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받고 기소되면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도 재판받는 피고인이고요. 법무부 차관도 피의자, 아마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겠죠. 서울중앙지검장도 피고인인데 이제는 검찰총장마저도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은 굳이 임명을 강행해야 되느냐. 이제까지 헌정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피고인 법무부 장관과 피고인 검찰총장을 굳이 이렇게 밀어붙일 만큼 김호수라는 사람이 검찰 내부에서 입지전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많은 언론이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김호수 후보자 원칙적인 답변을 하고 유감스럽다.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 또 시청자들도 지켜보실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이 사안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방금 장혜찬 평론가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만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해서 지금 김 후보자의 전관예우 또는 전관특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차관 당시에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을 텐데 어떻게 나가자마자 이 관련 사건을 수임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관예우, 이해충돌 이 부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평론가님,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전관예우 철폐를 참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는 보통 고위검사 출신이 이제 변호사 됐을 때 자신의 어떤 인적인 인맥들, 네트워크를 관련해서 재판을 좀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는 걸 우리가 보통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근데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죠. 본인이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수사 보고를 받았을 텐데 퇴임하자마자 그 라임과 옵티머스 가해자들 편에 서서 변호를 한 것으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관예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이해 충돌이나 여러 가지 불법 의심이 될 만한 정황들이 많은 전관예우예요. 그러면 이 김호수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나머지 고위 검찰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도 전관예우 편하게 받아도 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총장이 전관예우의 화신이나 다름없는데 우리는 왜 전관예우 못 받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의 명분이 완전히 자초되는 것이고요. 라임과 옵티머스는 도합 2조 1천억 정도의 피해를 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금융기관도 피해를 봤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이 고령자 위주로 은퇴자금과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또 전세보증금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차관을 3번이나 장관 3명 바뀔 동안 차관이나 하신 분이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편에 서서 변호를 한 게 아니라 그 파렴치한 금융 사기범들 편에 서서 가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사건 수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 이전에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굳이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어야만 하는가? 검찰총장 한두 달 늦게 임명한다고 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진 않아요. 지금 총장 대행이 대검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수많은 피눈물 흘리는 라임과 옵티머스 피해자들의 그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검찰총장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은 피해액도 또 피해자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라임과 옵티머스 운영자들을 변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변호했는지는 비밀 보장으로 인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가해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마 그 운영했던 은행 그리고 또 연루됐던 그 어떤 모 의원의 비서실 직원 이쪽을 아마 변호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운영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수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오늘 오후에도 좀 다뤄지게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는 이 부분까지 한번 언급을 하고 난 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논란이 됐던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후보자 아들이 공기업에 이제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북부지검 검사장이다.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을 놓고 아빠 찬스다 지금 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님, 정관 예우권, 이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게 나임 옵티머스 사건을 변호한 부분은 그러니까 네. 변호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변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이제 직접적인 변호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름이 올려져 있고 로펌에서 아마 이름을 올려서 왜냐하면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 이름을 올려가지고 이제 수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인은 변호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임 옵티머스 가해자들에 대해서 뭐 도움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올린 것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논란은 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예컨대 업무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건을 따져가면서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논란이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이 장남권은 약간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그 김호수 지금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이거 이름을 올린 건 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예컨대 아버지의 직업, 근무처, 직위 이걸 다 올렸거든요. 근데 원래 그 당시에 그 입사 원서에는 관계, 이름, 연령, 동거하냐 안 하냐 이 부분만 적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양식을 예전 양식을 쓴 것 같아요. 그 지금 장남이라는 분이. 그리고 이제 김호수 지금 전 차관은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번 청문회에서 알게 돼서 이제 그걸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거는 뭐 김호수 지금 전 차관의 말을 빌리면 영향력 행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했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아빠 찬스로 비춰질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쓸 이유도 없고 쓸 필요도 없는 거를 거기다 적었다고 하면 아버지한테 얘기했든 안 했든 이 아들이 한 행동은 지금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네. 그 부분은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향을 행사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네. 아니라 어쨌든 아들이 한 행동이 현재 관점이나 그때 당시의 양식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고위 공직자로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분명히 영향력이 미쳤음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사과하고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까지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청문회 아마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청문회 도중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고 추진 중인데 큰 내용 가운데 하나, 뭐 검찰의 직접 수사 등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등등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지 서면 등등을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 어떤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쟁점은 이거죠. 사실 이제 지금 현재는 지방검찰청에도 반부패나 강력부가 있어서 지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부패 사건, 그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 관련된 사건이나 좀 사건 규모가 큰 사건을 네. 지방검찰청에서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대 범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번에 개편안에 지금 이제 언론에 유출된 걸로 보면 법무부에서는 대검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지방에서 할 수 있었던 걸 이제 대검으로 몰아서 대검에서 이 수사는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6대 중대 범죄 수사는 하되 그것을 지방에 있는 부분을 좀 축소해서 대검에, 그러니까 대검찰청에서 이걸 종합해서 하고 만약 지방에서 조사하고 수사하다가 이게 정말 규모가 크고 또는 뭐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에 연관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서 해라. 이게 주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일단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검찰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낸 걸로 알려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런 안으로 하려고 하니 검찰의 의견 주세요라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김호수 후보에게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검찰의 이제 야당이 주장입니다. 야당이 주장은 검찰의 그럼 수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지방에서 하는 걸 좀 줄여서 대검으로 일원화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호수 이제 총장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만약에 김호수 이제 후보자 검찰총장이 임명이 된다고 하면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검찰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네. 또 법무부가 원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조율할지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처 통과된 다음에 이 부분이 완전히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합의를 해서 또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 총장으로 임명이 된 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모아 개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제까지 서면 조사를 통해 서면 답변을 통해 내놓은 것을 보면은 검찰의 수사를 좀 제한한다던가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이라고 해서 공수처에게 다시 기소 권한 등등을 뭐 넘긴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 약간 반대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취합 중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더불어서 법무부가 내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의 원칙 또 기준을 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른바 총장 패싱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 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호수도 100%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임 총장의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굳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고위검찰 인사를 단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면 의견을 듣겠다고 하지만 이미 인사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의견을 듣는 것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한 여러 가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대 수사를 제한하는 조직 개편도 그렇고 총장을 패싱하는 인사위도 그렇고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제도적으로 문재인 정부 수사를 못하게 막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호수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수사가 있었을 때 그때 노 전 대통령이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이 중수부에서 이 부패 청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수사했는데 아쉽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잘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기억일 텐데 그 뼈아픈 순간을 칭찬했던 당사자가 바로 김호수 총장 후보자입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면 정권 교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김호수 후보자도 바뀔 수 있다. 조남관 차장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추미애 장관 때 법무부 검찰국장 했지만 대검 차장으로 가서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는 결국 윤 전 총장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과 무관하게 검찰 조직의 힘을 빼놓는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사실 입법을 통해서 법안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이 법무부 장관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완전히 규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위법을 어긴다는 논란도 있고 지금 아무리 인사를 해도 현장 부서에서 뭔가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치가 오히려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다가오는 대선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을 정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또 지나치게 무리한 것들은 하지 안 할 것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뉴스 오늘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